귀에서 삐소리 좀 나고 가끔 어지럽다.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소리가 들리거나 뭐 해도 내놓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이게 난청으로 가는 신호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명은 난청을 근간으로 발생하는 소리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명이 온다는 것은 이미 난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한두 번의 이명을 가지고 병원에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속적으로 와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만이 선생님 이명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고 내원합니다. 하지만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손상된 시점에서 오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가벼울 때 치료하는 것이 치료의 효율성도 높고 치료 기간도 짧아집니다. 따라서 한두 번의 이명이 난다고 병원에 오라는 뜻이 아니라 횟수가 좀 잦아지거나 이럴 때면 지금은 듣는데 이상 없지만 이게 나고 있다는 뜻이 난청이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빨리 가서 치료하면 난청의 진행도 막고 그로 인한 이명의 발생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악화되어서 오기보다는 보다 치료하기가 수월한 시점에서 오면 좋은데 환자 입장에서는 악화된 시점이 되어야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막고자 한다면 이명이 조금 자주 반복이 된다 이러면 한 번쯤은 청력 검사를 통해서 내 청력의 손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치료를 서두른 게 이명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명, 뭐 어지럼증, 귀 먹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난청과 왜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소리가 들리는데 난청은 소리가 안 들리는 증상이잖아요. 난청은 소리가 안 들리고 이명은 소리가 들리는 거니까 왜 연관이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난청이 이명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이명은 난청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리가 들린다와 소리를 잘 듣는다, 이건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거하고 듣기는 듣기는데 정확하게 안 들린다, 뭔 소리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연결음을 빠져먹는다, 이게 난청입니다. 그래서 이명이 있는 사람들은 난청이 가벼울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일반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청력이 정상인 사람도 이명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청각세포의 문제만이 아닌 뇌의 피로도든가 감정의 문제, 그리고 오장육부의 장기의 기능들이 서로 균형이 안 맞거나 에너지가 떨어짐으로써 오기 때문에 이명 환자들이 와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두통도 있어요, 어지럼도 있어요, 귀도 답답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귀 주위에 관련되어 있는 구조물들의 문제와 오장육부의 기능, 즉 체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 불면, 우울, 감정적인 문제, 분노, 속상함, 억울함, 화병,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체력의 문제 모두 관련되어서 이명을 악화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명이 있다고 난청만 문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이명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명을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관찰하는 것이 어떨 때 이명이 악화되었느냐, 그 환경을 살피고 그 사람의 직업,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도, 감정의 흥분, 긴장도가 높은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집에서 혈압 재면 멀쩡한데 병원 가서 혈압을 재면 높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감정적인 문제와 뇌의 인지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명은 귀만 쳐다봐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심신의 건강 상태를 함께 관찰해야 실제 그분의 이명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의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환자 케이스들이 좀 있을까요? 한의원에서 이명 난청 환자를 치료하는 그 시점과 어떤 사람을 치료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명 환자들이 한의원에 오기 전까지는 가장 흔한 것이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는 응급질환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기가 막히기 때문에 환자가 몹시 당황하게 되고 따라서 병원에 가서 CT나 MRI 장비가 있는 대형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하게 됩니다.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청이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나 고막주사 등을 통해서 응급 상황을 다스리게 됩니다.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고막주사를 능가하는 그런 치료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청력은 개선되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가지 재반 증상, 가장 흔한 게 이명입니다. 돌발성 난청 환자가 청력은 개선되었는데 이명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한의원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폐색감입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귀가 꽉 막혀서 답답하다, 이것을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해도 개선이 안 된다 해서 한의원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한의사 입장에서는 돌발성 난청은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서양의학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치료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은 한의원의 전신적인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이 실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는 실제 이명 환자는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이비인후과에서 하는데, 이비인후과에서 보는 것은 구조적인 면에서는 월등합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서양의학은 구조면이 월등히 강하고 대표적인 게 뇌의 병변이 있거나 아니면 중위에 손상이 있거나, 또 이런 경우는 한의학보다 서양의학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오장육부의 기능과 체력에 관계된 것은 한의학의 도움이 또한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비인후과 가는 게 빠를지 한의원에 가는 게 빠를지 이 자체가 어렵습니다만은, 돌발성 난청 문제는 분명하게 서양의학의 도움을 1차로 받고 2차적으로 한의학의 도움을 받기를 권하고, 그 이외의 일반 이명 질환은 우리가 이비인후과에서 특정한 검사를 해도 특별히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는 이것이 단순한 귀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따라서 내 심신의 안정 상태와 체력의 문제라면은 한의원의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임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나의 상태를 보고 이거는 서양의학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한의학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본인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